안녕하세요. NI 건축 디자인 부서 총괄을 맡고 있는 손현실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누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건축주님들이 내 집은 안전할까라는 이런 직접적인 하자에 대해서 좀 불안과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장마철 집중 강수량이나 태풍으로 인해 지붕에서나 벽체 쪽에서나 누수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집에 대한 지붕 형태하고도 좀 관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의 주택을 보시면 지붕 각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각이 세거든요. 한옥이라는 전통 가옥을 보시면 정면도에서 건물의 벽체 높이하고 지붕고의 높이하고 비율이 거의 1대1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만큼 지붕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빗물도 잘 쓸려 내려가게끔 기울기도 있었고, 비바람으로 인해서 안쪽까지 들어오는 것을 좀 막고자 처마와 추녀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지붕 형태의 디자인은 좀 지붕이 무겁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식 구조로 집을 지었었는데, 요즘 현대 건축 보시면 아파트서부터 단독주택까지 기둥식 구조보다는 거의 벽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벽식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지붕이 가벼워지게끔 디자인이 되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도입이 되면서 서양 주택처럼 지붕고가 낮아지거나 모던스럽게 평지붕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문제점이 점차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집들은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엄청 햇빛이 무더위에 찌는 날도 있고 고온다습한 날도 있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오고 가기도 하고요. 겨울철에는 엄청 추웠다가 내진으로 인해서 좀 미동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기후 조건이 많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방수라는 것도 깨질 수도 있거든요. 관리를 몇 년마다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지붕으로 경사도를 주는 게 최고의 대안으로서의 방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의 누수, 또 어떤 외장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외장재 설명은 종류도 하도 많아서 다음 시간에 다루기도 하고요. 외장재를 뺀 골조 부분을 보자면, 콘크리트 경우에는 크랙을 타고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창호하고 벽체하고 이런 설치 구간에서 기밀쪽하고의 미흡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겠지만 크랙이 안 생기게끔 골조를 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공 부위마다 좀 바닥에서 쓰는 기초하고 벽체하고 옥상하고 또 지하실 기능에 따라서 부분마다 시멘트의 혼합량하고 물의 배합량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도 좀 누름용이냐 버림용이냐 배합률이 좀 제각각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온에 따른 변화로 수축이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날씨 영향도 받기 때문에 타설 이후에 공극이 생겨서 공극이 빠져나가면서 크랙이 갈 수도 있는데, 바이브레이터로 꼼꼼히 해줘야 되지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생을 좀 거치고 이후에 거푸집을 뜯어보면은 bom보라는 것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퍼티로 꾸준히 보수 작업으로 해주면 그로 인해서 점차 공극이 사라지고 크랙도 점점 발생되지 않게끔 되면 완전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겠죠. 근데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이후에 다들 메이크업이라고 다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조 주택은 대부분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작잖아요. 이런 주택들 보시면 1층 지붕이 올라오고 2층 벽체 부분의 접합부에서 좀 하자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 NI 건축의 홍보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NI 건축은 이러한 좀 하자를 적극 줄이고자 좀 스텝 프레싱하고 킥아웃 프레싱, 다이버터를 좀 쓰고 있어요. 또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나중에는 하자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비 건축주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벽체와 지붕하고의 접합부 이미지가 있는데, 스텝이나 킥아웃 프레싱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벽체가 물바지 옆쪽으로 틈으로 인해서 좀 흐르는 거죠. 점차 하자의 원인이 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후레싱이 다 설치가 된다고 해서
100%다 하자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자의 범위라든가 시간을 늦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회사마다의 이제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또 이러한 하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강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NI만의 이제 좀 보완책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의 이제 하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l me something